그다음 실험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 3에 있던 회로를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결과를 실험 3과 비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픽스파이스를 다시 켜가지고 아까 있던 회로, 병렬 회로를 제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에 상단에 시뮬레이션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처럼 타임 도메인을 뜨게 되면 누르시고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창이 하나가 뜨게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러한 아까와 같은 창이 뜨고 아까는 우리가 마커를 사용해서 전압을 우리가 구했었죠. 전류도 똑같이 마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그 해당되는 이제 저항에 마커를 찍어 놓으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단에 이 그래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트레이스라는 창이 떠요. 이 트레이스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이러한 트레이스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 R1에 걸리는 전류 그리고 R2에 걸리는 전류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린 전류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뜨게 되고 아까처럼 이 커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결과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결과값이 이제 225에 걸렸던 거고요. 이제 빨간색이 330, 파란색이 475에 걸리는 전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과값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마커를 쓰지 않았죠. 이 그림은 우리가 마커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이 저항의 끝부분, 끝부분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로 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래가 그 결과를 뜻하는 건데, 이 부분이 결과를 뜻하는 건데, 이제 파란색 475일 때는 21mA, 330일 때는 30mA, 초록색일 때 220일 때는 445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실험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험 3,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실험 4는 우리가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본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른데 우리가 한번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죠. 왼쪽에 225옴 저항에서의 전류는 45.5, 오른쪽에 225옴에 걸리는 전압이라 되어 있는데요. 전류예요. 전류 값은 45.46, 0.04mA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뭐 335mm 때도 그렇고 475mm 때도 그렇고 전류의 차이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총 저항에 걸리는 전류 합도 지금 95.5, 97.01. 큰 차이가 없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값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보았을 때 측정값과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로에서의 결과값과 계산값이 모두 동일한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이 값들이 제대로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5를 바로 넘어갈게요. 실험 5 같은 경우는 지금 회로가 그림 1과 같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전압원이 지금 두 개가 있네요. 10V로 인가되는 것과 5V로 인가되는 전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회로에 대해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각 회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 R1의 지금 이 그리밀의 회로도랑 지금 브레드보드에 연결되는 회로도랑 동일하게 제가 지금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가르치는 여기부터 10V가 인가돼서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요 두 가지, 요 빨간색 선과 이 검은색 선, 이 두 가지에서 5V의 전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검은색 선의 5V가 지금 335에 연결된 거고요. 빨간색 선의 그 5V의 그라운드 단자가 지금 R3 475면 아랫 단자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단위는 볼트고요. 4.1V 정도가 나오네요. R2에 대해서는 0.5V 정도가 나오고요. R3에 대해서는 5.6V 정도가 나오네요.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전압 측정한 것과 다르게 떼줘야 되죠. 오픈된 단자와 전에 있는 단자. 잠시만요. 지금 13.7mA가 지금 R1에 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R2. R2에 대해서는 지금 1.57mA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3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최대한 안 가리게 하겠습니다. R3에 걸리는 거는 11.98mA가 지금 나오네요. 한번 다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을 하는 게 지금 그림일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림일에서 지금 전화번이 두 개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차트에 이번 강의에 배우는 게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 그리고 중첩의 원리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은 전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에 지금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파트가 실험이 중첩의 원리에 관한 것이고요. 이렇게 전압원이 두 개 있을 때 보통은 이론을 계산하거나 할 때 이 전압원 한 개 10V에 대한 전압원을 없애고 이 라인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10V는 그냥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 5V의 전압원이 없다고 존재하고 이 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5V라는 것만 없어졌을 때 값을 계산하고 그 계산의 값의 차이 우리가 값에 빼가지고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실험 5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를 실험을 한 건데 각각 여기 없을 때랑 10V가 없을 때랑 5V가 없을 때 실험도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일단은 실험을 제가 진행을 해서 측정값만 제가 뽑아온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을 다 해서 결과를 제가 갖고 왔고요. 지금 그림 1에서처럼 전화번이 아까 두 개 있을 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전압원이 둘 중에 하나가 없을 때, 뭐 10V만 존재를 할 때, 아니면 5V만 존재를 할 때 기준으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했죠. 그건 주의해야 될 건데, 중첩의 원리라는 게 결국에 두 전압원에서 나오는 값이 충돌, 이제 값이 이제 차이가 나면서 값을 빼주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림 2에서는 6.3V가 이 R1에 걸리는 거죠. 그림 3에서는 이 R1에 1.8V가 걸리고요. 이 두 전압원에서 나오는 게 교차가 되면서 이 6.3에서 1.8을 뺀 값이 최종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6.3에서 이제 1.8을 빼기면은 대충 4.5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전으로 돌아와 보면은 요 두 전압원이 다 있을 때 R1에는 걸리는 전압이 4.47, 거의 4.5V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값이 제대로 측정이 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6번을 진행하는데, 실험 5에서 했던 회로를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결과를 실험 5와 비교하세요. 우리가 전에 했던 거를 측정값을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뽑아내서 이게 정말 맞게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피스파이스에다가 회로를 다 그려놓은 상태이고요. 각 저항의, 양쪽 저항에 지금 마크를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바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한쪽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죠. 그럼 빨간색 계열에서의 걸리는 전압은 0.5V, 그리고 초록색 계열에서의 걸리는 전압은 4.5,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에 걸리는 전압은 5.5가 나오게 되죠. 지금 이게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커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죠. 우리가. (335, 335) 그 다음에 470.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 초록색 계열 335배에 걸리는 게 지금 13mA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파란색 계열에 있는 게 1.6mA, 그리고 빨간색 계열 475에 있는 게 11.8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제가 결과값을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편하게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요 두 전압원이 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한 거고요. 335mm 때는 4V가 4.5V, 요 부분의 335mm 때는 0.5V, 그다음에 요 470일 때는 5.5. 전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마커를 찍어서 각 전류에 흐르는 값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두 전화번일 때는 이렇고, 만약에 10V만 있을 때, 10V만 있을 때 전화번호 측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측정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5V만 있을 때, 5V의 전화번만 있을 때의 측정값도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화번이 2개 있을 때와 전화번이 1개 있을 때, 그리고 전화번이 또 1개만 있을 때, 하나는 10V고 하나는 5V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의 측정값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측정값인 거죠, 우리가.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압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측정으로 통한 값과 우리가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한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으로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은 요 두 전화번이 있을 때에 대해서 따로따로만 이렇게 계산을 하진 않았죠, 우리가. 측정값을 차고 그 다음에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결과를 뽑아냈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값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다음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험 7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회로에서 1kg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여 구하고 그 결과를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1kg, 요 1kg 오음에 걸리는 우리가 전압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그 전압을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아니, 결과를 뽑아내야 되죠.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계산하는 것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강의 때 중첩의 원리,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말고 전원 변환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원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 그림에서 이 전류원, 이건 전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번이 아니라. 이 전류원과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병렬인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렬의 형태인 전화번으로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V는 IR이니까 이 I 10mA와 R 335를 곱해서 V라는 전화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항은 그대로 여기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전화번과 이제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원 변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원 변환으로 해서 직렬이 형태로 우리가 바꿔놓은 거죠. 최종적으로 전화번이 지금 10V인 것과 3.3V인 전화번이 두 개가 지금 양쪽에 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측정을 그냥 했고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만 진행을 해서 결과값이 맞냐 틀리냐 이게 서로가 뭐 틀린 부분이 있냐 맞는 부분이 있냐 뭐가 있냐 비교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지금 해볼 건데 이 흐름은 아까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개가 전화번이 두 개가 있을 때도 측정을 했었고
전화번이 한 개만 있을 때도 측정을 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있을 때도 측정을 했었고, 그렇게 세 가지를 측정을 했죠. 계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일 때는 이제 한 가지가 전화번에 한 가지만 있을 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10V가 인가됐을 때 요 R1에 걸리는 것과 R2, R3, R4 요 걸리는 거에 전압과 전류를 다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3.3V만 있을 때도 똑같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다 측정을 해요. 그 값을 우리가 값의 차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 전압원이 있을 때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10V, 요 원래 회로에 대해서 10V가 지금 플러스가 전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3.3V에 해당되는 전압원도 지금 흐름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전압원이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지금 전압원이 아니죠. 전류가.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이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 마찰이 생긴다는 부분을 제가 아까 말했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는 게 그 해당되는 저항의 전류와 전압인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V만 있을 때의 이 회로에 대해서 전압과 전압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이 회로와 아래 회로는 동일한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바꿔놓은 상태예요. 동일한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아래 회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R1과 이 R2, R4, R3가 다 통합되어 있는 게 지금 일단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안에서 R2, R4 하나랑 R3랑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R2, R4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R2, R4의 저항을 구하려고 하면 전체 저항을 구하려고 하면은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R2, R4에 대한 전체 저항은 1330이 되는 거죠. 그냥 더하기만 하니까. 거기다가 만약 이것과 그리고 R2, R4 그리고 R3에 대한 병렬 저항의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224가 아니라 234예요. 요 R2, R3, R4에 대한 전체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병렬의 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결과가 347.35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크게 보면은 요 저항과 요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335인 거 알고 이게 전체적으로 347.35이란 거 알고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 회로에서의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이 저항의 값을 이제 분수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전체 전압 볼트를 곱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항의 전압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은 4.9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4.9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반대편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5.1이 되겠죠. 왜냐면 10V니까 총 5.1에 대해서 이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참고로 이 병렬이기 때문에 5.1V라는 게 여기서도 5.1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5.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요 라인에 5.1이라는 볼트가 들어가는데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2에 대해서 값을 전압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전압 분배 법칙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옴과 335분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2의 값, 저항값 1000을 분수로 표현해서 해당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곱하게 되면 3.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R2의 전압값인 거예요. 그럼 3.8이라는 게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전압원이 3.3V 있을 때의 R2에 걸린 전압원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바꾸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회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렬이 요것과 요것과 요것. 이 세 가지의 직렬 회로로 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저항으로 연결된 직렬 회로인 거죠. 이거 똑같이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의 전체 저항은 335분의 플러스 470분의 두 가지로 곱한 거고 총 193.95옴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을 구하게 되면 그 나온 병렬 저항 값을 포함해서 다 더하면 되고 그래서 1523.95옴이 나오게 돼요. 전체 저항을 아니까 그리고 전체 전압도 알고 전체 전류를 우리가 또 구할 수 있죠. 전체 전류는 구하게 되면은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은 1523.9, V는 3.3V 해서 0.0022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가지 다시 그릴게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 세 가지의 직렬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우리가 직렬 회로일 때는 전류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0.0022A라는 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V2에 대해서 전압을 알고 싶은데 전압을 구하려고 할 때의 기본적인 공식인 V는 IR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I는 다 똑같이 0.0022A가 흐르고 VR은 우리가 지금 여기 1000옴이죠. 1kΩ이니까 1000옴을 곱하면 2.2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뮬레이션인데 잠깐 건너뛸게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계산값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10V만 있을 때 R2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1kΩ에 걸리는 전압 값은 3.8V였고 그 다음에 3.3V의 전압원이 있을 때만은 그 1kΩ에 걸리는 전압이 2.2V가 나왔죠.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빼면은 1.6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뮬레이션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 적혀 있긴 한데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네, 지금 피스파이스를 제가 켜서 다시 회로를 다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이나 아니면 뭐 전화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해보셔서 파트 이름을 아실 텐데 지금 이 전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생소한 파트일 수도 있어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름 창에 검색을 하는 거에다가 IDC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원의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뭐 과제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 그때 IDC라는 거를 까먹지 않고 잘 알고 계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R2 1kΩ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커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죠. 커서로 아무데나 찍어서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게 지금 1.689 정도의 볼트가 나오거든요. 1.68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기 편하게 캡처를 해서 오면은 다음과 같이 1kΩ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압을 체크를 했을 때 1.689 파이 정도의 볼트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값과 지금 시뮬레이션 값 1.689니까 반올림 하면은 한 1.71V 정도가 나올 거고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거의 동일한 볼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험 8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래 그림 2의 회로는 그림 1회로에서 전원 변환이 된 동일한 회로입니다. 각각의 두 회로에서 8옴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동일한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기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아까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죠.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직렬인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직렬인 이제 전류원 하나와 저항 하나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된 직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계산을 할 때도 되게 까다롭고, 근데 반대로 직렬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원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계산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잘 사용을 하셔서 쉽게 계산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제가 결과값만 지금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화번 아니죠. 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전류원이 있을 때 병렬 회로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때 R2에 걸리는 전류 값은 2.2V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원 변환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바꿔놓은 상태죠. 그랬을 때 R2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2.2V가 나온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좀 긴 실험이었는데 과정을 다 마친 상태고요. 아마 설명이 좀 난해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각 해당되는 조교들한테나 아니면 저한테 제 이름은 송현학 조교이니까 저를 통해서도 궁금한 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